앞에 잘 있다가 주차를 하고 왜 뒤로 가느냐 이 말이지. 둘 다 뒤로 가고 습기는 왜 그래 빨리 차는 거. 왜 차에서 내릴 때는 와이셔츠가 밖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나와서는 왜 다시 이렇게 넣는 건지 모르겠네. 뒷자리에서 뭔 일 했는가. 요즘 불륜의 성지라고 불릴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요새 추세로는 모텔 잘 안 가고, 모텔 가는 분들은 좀 50대? 40대만 돼도 요즘에 모텔 잘 안 가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50만 원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약간 외곽에 있는 저렴한 월세에 이제 오피스텔을 잡으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애인, 매일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 왜 일상적인 음식도 해 먹고 데이트도 하고 말 그대로 사랑하는 애인을 정기적으로 만난다 하면은 모텔 비용보다 싸요. 상시적으로 봤을 때 모텔이 뭐 남자 여자가 가는데 보면 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하는데 요거 뭐 10번만 가도 벌써 월세를 오버해버리니까 차라리 가성비? 오피스텔 잡아주고 네가 여기서 살아라 하는 거 유형이 있고, 둘 다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따로 잡죠. 하나를 딱 아지트로 해놓고 약속 시간대에 만나죠. 즐길 것만 즐기고 놀 거 놀고. 이제 모텔을 가면 우리가 증거가 잡힌다? 오피스텔이라면 우리가 말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잡아놓는 게 요즘엔 추세인 것 같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변두리? 경기도에도 살짝만 외곽으로 나가도 공터가 많거든요. 주차장도 없는 그런 공터, 그런 데 가서 옹냥옹냥하고. 차에서도 많이 한다고들 하잖아요. 일명 차박의 성지라고 하죠. 서울은 한강도 많이 가요. 한강 주차장 중에서도 저기 어떻게 끄트머리 찾아가지고 한강 주차장, 그리고 남산에도 주차장이 쪼목쪼목하게 있다 해야 되나? 여기 가다가 있고 여기 가다 보면 또 있고, 그러니까 야간에 그런 데 싹 가갖고 차 안에서. 그리고 그 복지센터 주차장을 좀 많이 가요. 복지센터라는 동사무소, 그리고 세무서 주차장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했네. 넓은데 밤에는 사람이 안 오는 곳.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데도 보면은 살짝만 벗어나니까 외진데 국도 갓길 이런 데서 그냥 차 세워놓고, 인천 쪽에서는 연안부두에서 우리 한 세 봤다. 사람들이 왕래 안 하는 그런 약간 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차 세워놓고. 지방에는 뭐 충청권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막 축구장도 있고 이런데 거기 가면 밤 되면 일단 어두컴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불륜. 최근에 차에서 바람을 폈는데 우리도 몰랐던 거, 우리도 좀 필요성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볼 법한 거, 차 유리가 안 그랬거든. 우리가 실수인 척하고 그냥 슥 지나가면서 사나이들을 한번 비춰봤어. 뭔가 우에 유리 전체가 습기 찼나? 이 생각을 한 거지. 했는데 너무 균일하게 뿌옇다 해야 되나? 너무 균일하게 뿌옇고 실루엣 자체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짙게 뿌옇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이제 알아봤는데, 나중에 차에서 내리고 나서는 이게 조명 꺼지듯이 약간 뿌연 게 팡팡 없어지더라고. 야, 저게 뭐야? 이래 돼갖고 우리도 이제 알아봤는데 그게 요즘에 스마트 필름. 그건 나는 이제 좀 충격이었어. 아, 나도 하고 싶다. 아,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약간 아이템이 좋더라고. 이 버튼 한번 눌리면 이제 뿌옇게 팍 처리되는 거죠.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지. 이제 자기들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 우리도 그들이 안 보이는. 남자 여자 불륜에서 이제 남자분들 직업이 특히 좀 많이 나쁜 게 있나요? 1순위는 자영업자인 것 같아. 1순위는 자영업자고, 두 번째로 좀 많은 게 공무원,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섞여서 같이 일하는 거. 충분히 나는 공장에서도 많이 봤고, 40, 50대 보면 남자들 주로 자영업자들 바람 많이 피는데 다들 보면 약간 중소기업 사장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시간이 불리한 임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바람 많이 피죠. 특히 영업직. 주로 나이대는 4050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치자면 20대도 없지 않아 있는데 30대 중반부터 50대 한 중반까지가 나이대는 그런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20대도 있고 한데 확 나는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30대 중반? 근데 공통점은 대부분 애가 없고 결혼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이 오래됐는데 애를 다 키워놨거나, 그게 퍼센테이지가 많고, 그 다음에 애가 어릴 때는 좀 잘 없어요. 주로 애가 어릴 때는 남자들이 좀 문제가 좀 많고, 비율로 보자면 한 7대3 되는 것 같아. 근데 애가 어릴 때는 여자들은 애를 좀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한눈 파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한눈 파는 사이에 남자들은 바람을 피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애가 다 컸으니까 바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참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나오는 대답이긴 한데, 가족이라는 거지. 가족하고는 빨대도 같이 안 쓴대. 사귈 때는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서로가 밥을 먹어지는데 안 돼. 이게. 가족끼리는 안 된대. 일회용 숟가락을 사서라도 일단은 따로 먹어야 돼. 그러면 탐정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좀 되세요?
둘 중에 한 명이 자꾸 표를 내는 것 같아. 내가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뭐 사랑 표현을 해도 한 명이 에이 왜 이래 우리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서히 뭐 좀 멀어지다 보면 먼저 다가갔던 사람이 마음이 돌아설 때도 있고 밀어내던 사람이 그냥 자꾸 이러니까 좀 귀찮다 짜증난다 뭐 이렇게 해서 돌아설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왜냐면 우리는 왜 바람을 피게 된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요때까지는 우리가 부부관계도 했고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거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부했다든지 서로의 스킨십이 점점 멀어졌다고 그게 좀 공통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봤을 때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에 되게 공감하시겠네요? 그렇게 생각 들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우리 업으로 보자면 우리 밑에 일하는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둘이 바람을 핀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손을 잡는다, 팔짱을 낀다, 그리고 뭐 뽀뽀를 한다. 내한테는 히트였어. 설레고 짜릿하고 뭔가 잡았다는 느낌에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내가 요 회사를 만들고 우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밑에 일하는 요 애들은 결과물을 갖고 와서 기쁘겠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딱 잡았을 때 히트다. 아씨 죽었다. 우리 그 일하는 애한테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이 남의 불륜을 잡아오냐 이렇게 했을 때 남의 행복한 건 못 봅니다.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의뢰인한테 보고할 때 이거를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나 말을 못 꺼낼 때가 있어요. 의뢰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며칠 따라다녀 봤는데 불륜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에는 의뢰인이 막 짜증을 내. 저희가 확인해 봤고 남편이나 와이프가 바람을 안 핀다라고 하면은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아쉬워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돈을 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뭐 하고 다니는지를 저희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외도 흔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납득을 시키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바람을 폈어요.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이 상대방한테 알릴 때 우리가 이걸 소송 결과까지 싹 이제 가정을 딱 듣잖아요. 단순히 바람 폈다 걸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이 다 무너져요. 정말 슬퍼요. 이 부분에서. 회사 대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전달되었을 때 이 집에 불어올 그 가정의 태풍 이게 너무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단순히 너 바람 폈어? 이혼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비밀스럽게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모르게 서로 부모가 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일과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와의 싸움 그리고 상간자와 주먹 다툼 이런 것들 모든 정황을 바라봤을 때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는 5일 일주일 이렇게 쫓아가지고 증거를 갖고 와서 자료를 던져주면 그만이지만 이 의뢰인한테는 싸움이 2년까지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상간 싸움 해야 되죠. 상간자랑 만나서 합의 보는 와중에 주먹 다툼 해갖고 형사사건으로 돼갖고 경찰서도 가죠.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발도 있었고 단순히 의뢰를 받고 전달하는 와중에서 절대 우리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근데 허위로 알려줄 수는 없지만 감춰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양아치 업체들은 솔직히 그러거든요. 너 바람 피는 거 내가 너희 와이프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얼마 줘. 양쪽에서 돈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런 걸 좀 전달할 때 마음이 무거워요. 전달하는 입장에서. 근데 나도 밑에 일했던 시절이 있듯이 우리 밑에 일하는 애들은 증거 잡았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게 짜릿하거든. 근데 무뎌지면은 짜릿한 게 없어지는데 처음에는 쫓아다니는 우리가 목적성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났고 이 남자 여자가 뭘 하는지에 정황 증거를 딱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은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시절처럼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지금.